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검은 아마도 사우론의 손에서 반지를 자른 나르실과 그 검의 파편을 버려서 만든 안두리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무기에는 어떤 역사가 깃들어 있고 원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 옛날 제1시대의 난쟁이 도시 노그로드에는 전설적인 대장장이인 텔카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텔카르는 평생에 걸쳐 놀라운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렌이 모르고스의 왕관에서 실마리를 떼어낼 때 사용했던 칼, 앙그리스트, 그리고 투린이 여러 전투에서 사용하여 명성을 떨친 도르로민의 용투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검 나르실도 텔카르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르실은 쾌냐어로 붉고 하얀 빛을 뜻하는데 어둠에 맞서는 태양과 달의 빛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원작에는 정확한 길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화에서는 날 길이만 1m가 넘는 장검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텔카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나르실은 제1시대에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르실의 주인은 누메노르의 첫 번째 왕 엘로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르실은 누메노르 왕가의 가보가 되었는데 제2시대 말에는 엘로스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던 엘렌딜이 나르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메노르의 4대 왕인 타르 엘렌딜에게는 3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인 실마리엔과 둘째인 이실메는 딸이었고 막내인 아이리모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누메노르에서는 오직 아들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아이리몬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르 엘렌딜은 왕실의 가보인 바라히르의 반지를 맏딸인 실마리엔에게 물려주었고 바라히르의 반지는 실마리엔의 자손인 엘렌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나르실 역시 엘렌딜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누메노르가 멸망할 때 엘렌딜과 그의 가족들은 얼마 남지 않은 충직한 자들을 이끌고 미리 준비해둔 9척의 배를 타고 탈출하였습니다. 이 배들에는 여러 귀중한 갑오와 유물들이 실려 있었는데 나르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가운데 땅에는 누메노르의 망명왕국인 아르노르와 곤도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모르도르로 돌아온 사우론이 곤도르를 공격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고를라드에서 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고를라드의 전투는 동맹군에게 불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요정들의 세력이 아직 강대할 때였고 누메노르인들의 힘과 분노는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길갈라드의 창 아에글로스와 엘렌딜의 검 나르실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적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맹군은 서서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고 오크들을 다고를라드 평원에서 몰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다고를라드 전투에서 승리한 동맹군은 검은 문을 돌파하였고 마침내 사우론의 요새 바라뚜르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뚜르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결국 3434년부터 7년 동안의 기나긴 바라뚜르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더 이상 공격을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사우론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론의 강력한 공격에 바라뚜르의 포위망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우론은 운명의 산 언덕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우론은 길갈라드와 엘렌딜과 일기토를 벌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길갈라드는 사우론의 뜨거운 손에 잡혀 죽었고 엘렌딜도 나르실이 부러지면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끝에 사우론 역시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실두르가 부러진 나르실을 쥐고 뛰쳐나와 절대반지를 끼고 있던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절대반지의 힘으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던 사우론은 소멸하였고 길었던 이 전쟁은 동맹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와 함께 제3시대가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실두르가 북왕국을 다스리는 대왕이 되었습니다. 이실두르는 나르실의 파편을 자신의 친애하는 종자 오타르에게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실두르는 아르노르의 군대를 먼저 출발시키고 자신은 곤도르에 남아 조카 메넬디를 도와주다가 2년 뒤에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포벌판에서 이실두르 일행은 오크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일행은 몇 번이고 그들을 격퇴했지만 중과 부적이었고 마침내 이실두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화 속에서 겨우 3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안개산맥을 헤맨 끝에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이실두르의 종자 오타르였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엘렌딜의 부러진 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타르는 당시 어린 나이여서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던 이실두르의 아들 발란딜에게 나르시를 바쳤지만 그 부러진 검은 빛을 잃었기에 다시 벼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르실의 파편은 이실두르의 후손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갑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파편은 깊은 골에 엘론드가 보관하였는데 성견지명의 능력이 있었던 엘론드는 이실두르의 재앙, 즉 절대반지가 발견되면 칼도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북왕국 아르노르도 멸망하고 이실두르의 혈통은 두네다인의 족장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2933년 두네다인 족장 아라소른 2세가 오크들과 싸우던 중 전사하자 엘론드는 그의 아들 아라고른을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엘론드는 처음에는 적이 엘렌딜의 마지막 후손을 추격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 아라고른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러다 아라고른이 21세가 된 2952년 마침내 때가 왔다고 여긴 엘론드는 아라고른에게 그의 정체와 가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지력을 가진 엘론드는 아라고른이 곤도르와 아르노르의 왕권을 통합할 운명을 가졌음을 직감하였기에 이실두르 가문의 가보인 나르실의 파편과 바라히르의 반지를 전해주었습니다. (3018년) 호빗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모르도르로 운반할 반지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할 반지 원정대가 결성되었는데 아라고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래 아라고른의 계획은 곤도르의 왕위를 되찾아 서부의 인간들을 결집해 사우론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동선이 수백 킬로미터가 겹치는 프로도의 여정에 보로미르와 함께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러진 검이 다시 벼려졌습니다. The sword of Elendil was forged anew by elvish smiths, and on its blade was traced a device of 7 stars set between the crescent moon and the rayed sun. And about them was written many runes, for Aragorn, son of Arathorn, was going to war upon the marches of Mordor. Very bright was that sword when it was made whole again. The light of the sun shone redly in it, and the light of the moon shone cold. And its edge was hard and keen. And Aragorn gave it a new name, and called it Andúril, Flame of the West. 이후 아라고르는 안두릴을 지니고 반지 원정대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와르그의 습격과 모리아에서의 어두운 여정을 지나 원정대는 로스로리엔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한 원정대는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원정대의 동료들에게 각각 이별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라고르는 요정석 엘레사르와 함께 칼집을 받았습니다. 칼집에는 금빛, 은빛 꽃잎과 나뭇잎 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여러가지 보석을 박아 새긴 룬 문자로 안두릴이라는 이름과 함께 검의 계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이 칼집에서 빼낸 칼은 녹슬지 않으며 싸움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후 반지 전쟁 동안 아라고르는 안두리를 손에 쥐고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서부의 인간들을 이끌어야 할 아라고른에게 안두릴은 자신이 이실두르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이었습니다. Aragorn threw back his cloak. The elven sheath glittered as he grasped it, and the bright blade of Anduril shone like a sudden flame as he swept it out. Elendil! He cried. I am Aragorn, son of Arathor, and I am called Elessa. The Elfstone, Dunedain, the heir of Isildur, Elendil's son of Gondor. Here is the sword that was broken and is forged again. Will you aid me or thwart me? Choose swiftly. Gimli and Legolas looked at their companion in amazement, for they had not seen him in this mood before. He seemed to have grown in stature, while Eomer had shrunk, and in his living face they caught a brief vision of the power and majesty of the kings of stone. For a moment it seemed to the eyes of Legolas that a white flame flickered on the brows of Aragorn, like a shining crown. 아라고른에게 안두릴은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안두릴을 항상 소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뻔한 적도 있었는데 에도라스에서 황금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기를 반납해야 했던 때입니다. 아라고른은 처음에는 안두릴과 떨어지기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로한의 경비병들과 싸움이 벌어질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간달프의 중재 덕분에 아라고른은 안두릴을 내려놓았습니다. Slowly Aragorn unbuckled his belt and himself set his sword upright against the wall. Here I set it, he said, but I command you not to touch it nor permit any other lay hand on it. In this elvish sheath dwells the blade that was broken that had been made again. Telchar first wrought it in the deeps of time. Death shall come to any man that draws Elendil's sword save Elendil's heir. The guard stepped back and looked with amazement on Aragorn. It seems that you come with wings of song out of the forgotten days, he said. It shall be, Lord, as you command. 사루만의 마법에서 풀려난 세오데는 아이센가드와 맞서기로 결심하였고 아라고르는 그와 함께 헬름 협곡에서 용맹히 싸웠습니다. 아이센가드가 몰락한 후 로한은 곤도르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때 엘론드의 쌍둥이 아들 엘라단과 엘로히르 그리고 할바라드가 통솔하는 북부의 순찰자들이 엘론드의 전원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곤도르를 구원할 시간이 부족하니 죽은 자의 길을 지나 맹세를 어긴 자들을 소환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아라고르는 헬렘 협곡에서 세오덴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르상크의 팔란티르를 사용하여 사우론과 대면하였습니다. 사우론은 그의 거대한 야심이 채워지려는 마지막 순간에 이실두르의 후계자와 그 검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로 얼마 전에 호빗이 그 팔란티르를 사용했었기에 사우론은 아라고른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었다는 의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우론은 세력이 다 모이기도 전에 서둘러 곤도르를 멸망시키기 위해 군대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팔란티르를 통해 아라고르는 운바르 해적들의 대규모 함대가 곤도르의 남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적들의 목적은 곤도르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미나스 티리스는 열흘 내에 함락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고르는 엘론드의 조언을 받아들여 죽은 자의 길을 통과해 백색산맥을 넘어 곤도르의 연안지대로 행군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라고르는 회색 부대와 함께 죽은 자의 길을 통과하였고 맹세를 어긴 자들을 소환하였습니다. Aragorn dismounted, and standing by the stone he cried in a great voice, Oathbreakers! Why have ye come? And a voice was heard out of the night that answered him, as if from far away. Then Aragorn said, The hour is come at last. Now I go to Pelargir upon Anduin, and ye shall come after me. And when all this land is clean of the servants of Sauron, I will hold the oath fulfilled.
and ye shall have peace and depart forever. For I am Elessar, Isildur's heir of Gondor. 아라고르는 죽은 자의 군대를 이끌고 린히르 그리고 펠라르기르에 도착하여 운바르의 해적들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펠라르기르의 전투가 끝나자 아라골은 맹세가 이행되었음을 선포했고 죽은 자의 군대는 저주가 풀려 사라졌습니다. 운바르의 검은 선단을 손에 넣은 아라고르는 해적들을 방어하느라 곤도르 남부에 남아있었던 군대들을 통솔하여 안두인 대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고르는 펠레노르 평원에 도착하였습니다. For now men leaped from the ships to the quays of the Harlon and swept north like a storm. There came Legolas and Gimli wielding his axe, and Halbarad with a standard, and Elladan and Elrohir with stars on their brow. And the dour-handed Dunedain, rangers of the north, lending great valor of the folk of Lebanon and Lamondon and the fiefs of the south. But before all went Aragorn with the flame of the west, Andúril like a new fire kindled, Narsil reforged as deadly as of old, and upon his brow was the star of Elendil. 펠레노르 평원의 전투가 끝난 후 아라고르는 검은 문으로 진격하여 프로도가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사우론의 눈길을 끌으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라고르는 안두리를 뽑아 높이 들고 마지막 전투가 치러질 때까지 다시는 검을 집어넣지 않으리라 맹세하였습니다. 겨우 7,000명의 군대로 자신에게 도전하러 오는 인간들을 본 사우론은 아라고른이 정말로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온통 아라고른에게 향했고 모르도르의 모든 군세를 검은 문에 집결시켰습니다. 마침내 3월 25일 서부의 대군은 검은 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사우론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프로도는 무사히 운명의 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절대반지가 파괴되면서 사우론은 소멸하였습니다. 모르도르의 세력은 멸망하였고 아라고르는 곤도르와 아르노르 통합 왕국의 엘레사르 왕으로 즉위하면서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반지 전쟁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친 안두릴은 엘레사르 왕가의 가보로서 소중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가운데 땅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무공과 전설을 남긴 무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나르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안두릴은 반지 전쟁 덕분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